안녕하세요. 경륜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는 선발하고 우승급 최강자전이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급 선수들끼리 접전을 펼쳐나가면서 매경주 결승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도 100배가 넘는 경주가 두 경주나 발생이 됐었고 50배가 넘는 이변도 두 경주나 발생이 되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성급 경주도 선발하고 우승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까 초반그 경주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선발하고 우승급 준결승전 진출자들이 가려지면서 각급별로 준결승전이 두 경주씩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준결승 진출에 실패한 선수들도 정상급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매경주 결승전다운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쉽지만은 않은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도 상당히 많다는 점인데 오히려 비파업보다는 파업 선수들이 좀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발급 지정훈련 훈련 상태, 인터벌 상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간략하게 살펴보고 선발급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급에서 좋았었던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백동호, 유일선, 오정석, 정승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백동호, 유일선, 오정석, 정승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인터벌을 보자면 김인남, 백동호, 김광진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급 후 출전하고 있는 김인남이 반바퀴 지점까지는 경주의 주도권을 잡아 나갔었는데 이후 속도를 줄였습니다. 백동호하고 김광진이 탄력을 이용해서 그대로 저측에 나서면서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회차 금일이죠. 백동호하고 김광진 함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협공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은우, 한상진, 고재성, 유일선, 이응주, 이한성, 정덕희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행 나섰던 이은우가 3, 4코너 지점에서 시속을 좀 줄였습니다. 후미권에 있었던 유일선이 3, 4코너 저측이 나서면서 대열을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김영섭, 이규봉, 민상호 선수가 함께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영석 선수가 가볍게 컨디션 점검차 인터벌 훈련을 주대에 나갔었고, 이규봉하고 민상호는 마크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김영석도 선전을 펼쳐 나갔었고 민상호도 우승을 차지해 나가면서 배당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영목, 김원권, 오정석, 정승, 김재훈, 김광진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조 훈련에 이어서 김광진 선수가 다시금 후미권에 마크에 나가면서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강영목 선수가 반바퀴 돌아 나오면서 시속을 줄였습니다. 오정석과 정승은 저축이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후 대열이 흐지부지 되면서 훈련이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아보자면 백동호, 유일선, 오정석, 정승 선수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전일 죽섰던 강영무, 김인남, 이주아 고전했었던 선수들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금일 강영무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만났었던 이주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주아가 힘을 쓰고 강영무기 몰고 가서 차분하게 경주가 진행이 된다면 강영무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김인남이 마크에 나가면서 후미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강영목이 좀 넘어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기동과도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힘을 쓰게 된다면 김인남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추입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두시는 전략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주아가 힘을 쓰게 된다면 강영목이 몰고 가서 금일은 맞팀 대결 펼쳐 나가기보다는 활용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강영목과 이주아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심상원이 힘을 쓰고 김일권, 이응주가 라인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면 강영목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심상원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김일권의 직선 취입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팀 간 대결입니다. 광주팀 김광진, 백동호, 임석,
미원팀 곽훈신, 신양호, 김영진이 맞대결 펼쳐 나가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재성이 과연 광주팀의 협공에 설지, 미원팀 협공에 설지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광주 쪽에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백동과 몸싸움에서 밀려났어요. 하지만 금일은 타점 잡고 힘을 쓰면 김광진과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미원팀인 곽훈신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영진이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동호의 선전하고 김영진의 선전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한상진 전일 힘을 써봤는데 시속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정승도 자리 선정에서 밀려나면서 거의 승부지가 없었던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과연 타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들만큼은 한상진 좀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동갑내기 친구 정승이 몰고 와서 직선 차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상진과 정승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먼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재훈을 활용해 나가면서 한상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한성이 대타 출전하고 있죠. 오히려 이한성의 선행을 김재훈이 몰고 가게 된다면 한상진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재훈과 한상진의 이한성의 전략적인 타협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 준결승전 1차전입니다. 경상권 선수들이 상당히 많고 충청권 선수들, 여기에 수도권 선수 세계 지역 선수들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2번하고 4번은 비파업이죠. 나머지 5명의 선수는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작전 종류상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일처럼 서한글의 선행을 박찬수가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오태걸과 동반 입상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찬수와 오태걸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성현이 컨디션 좋았어요. 외선 나가고 박찬수가 몰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박찬수와 노성현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원곤이 전일 후미권에서 3단으로 넘어서면서 머리 쳤습니다.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은 아니었습니다만 컨디션 좋았었기 때문에 김원곤의 직선 취입에 의한 동반 입상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복승의 중심은 박찬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선발급 5경주 준결승전 2차전 김경환이 기압의 수는 상당히 낮은데 회전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도 김경환이 손정 활약에 나가고 넘어서게 된다면 김득희까지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경상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민상우하고 김영섭이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이래저래 김영섭이 힘을 써야 됩니다. 민상우가 김영섭 활약에 나간다면 전일처럼 차가 나올 것 같아요.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경주 선발급 경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강영묵이 전일 이주아를 만났었던 이주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주아를 활용해 나가려고 했었는데 몸싸움이 펼쳐지다 보니까 강영묵이 이주아를 덮고 넘어섰어요. 시속도 안 나왔었죠. 직선에서 잡히면서 결승까지 못했었던 아쉬움을 남겼었던 강형묵. 하지만 금일만큼은 컨디션 좋기 때문에 금일 김기동과 활용해 나갈 수 있죠. 김인남과도 활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강형묵이 어느 소속도 아닌 노조도 아니고 비노조도 아닌 어느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비파업 쪽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기당하고 김이남하고 협공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종원래 때는 또 파업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던 강형묵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파업 선수들과 협공도 가능하고 비파업 선수들과도 협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형묵이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일은 이주아가 좀 먼저 힘을 쓸 것 같아요. 이주아가 힘을 쓰게 된다면 강형묵이 몰고 가면서 직선 취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주아 끝까지 버텨내기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강영묵도 전일 고전했었기 때문에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이남이 후미권 밀착 막혀 나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취입 기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편성 저는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1번 쪽에 6번과
6번과 1번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적극 공략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까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주아가 때려주고 6번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도권 협공이한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죠. 뭐 경기 개인이나 인천 개인이나 뭐 인천 경기장이라든지 광명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이 때려만 준다면 강영복이 몰가서 취입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6번과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게 심상원이 먼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때리긴 했습니다만 시속감이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심상원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일권하고 이용주가 후미권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해 A하고 김해 B팀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정면 대결 펼쳐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심상원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일권이 몰고 갑니다. 김일권의 뒷자리 이용주가 막혀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심상원의 선행을 김일권이 활약해 나가면서 추입해 나가게 된다면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3번도 5번의 뒷자리 막혀 나가면서 따라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과 3번 정도는 심상원이 앞선에서 땡겨만 준다면 이번 편성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하고 7번입니다. 5번하고 3번이에요. 5번하고 7번, 5번하고 3번 정도는 심상원이 때려주면 김일권이 몰고 와서 취입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57과 53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강영복과 김이남의 동반 입상이에요. 6번, 1번 쪽에 우선하실 때 6번과 2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졌습니다. 미혼팀 곽군신, 신양호, 김영진이에요. 여기에 광주팀입니다. 백동호, 김광진, 임섭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고재성은 아무래도 전주팀이긴 한데 광주 쪽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잡아 나갈 것이냐 관건이 같습니다. 각 미혼팀에서 경기를 이끌어 나갈 선수는 곽군신이 될 것 같고, 광주 쪽에서는 백동호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백동호가 특별 승급 기회를 살려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몸싸움 밀려나면서 죽수는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아무래도 고재성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백동호, 김광진, 임섭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오히려 임섭이 앞으로 자리 잡고 끌어내서 후미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백동호가 수월한 타이밍 잡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정훈련 때 앞뒤로 나란히 잡고 힘을 썼었던 백동호하고 김광진입니다. 백동호가 가게 된다면 김광진이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입니다. 5번하고 2번 쪽에,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광진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어요. 백동호가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김광진이 분위기 파악 못한다면 직선 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백동호의 뒷자리를 아무래도 김영진이 빼앗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진이 자력도 되고 경주 운영도 요즘 들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힘을 쓰기보다는 쿠미권 공략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5번과 2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먼저 내선을 잡아야지만 유리하죠. 곽훈신이 때려줍니다. 김영진이 막혀 나가고 있어요. 그 뒤를 신양호가 물고 가게 된다면 미연팀 완승으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곽훈신이 좀 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럴 김영진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6번과 1번이죠. 미연팀 완승, 노련한 신양호가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6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6이라고 6-3이에요. 6이라고 6-3은 맞대결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일 경주권하고 6-3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팀과 팀 대결에서는 선행력이 갖춘 선수, 선행력이 뛰어난 선수가 이래저래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재성이 땡겨주고 백동호가 넘어서는, 백동호가 힘을 쓰고 김광진, 임섭이 후미 견제 나간다면 백동호, 김광진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죠. 외선에서 날라올 김영진 5번, 6번 정도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한상진 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전일도 나름 때리긴 했어요. 종속이 꺼졌습니다. 시속이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래도 강자들과 경합이다 보니까 한상진이 또 타임을 좀 많이 쟀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쉬움을 남겼었던 한상진,
금일만큼은 타점 잡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서두르기보다는 대타 출전하고 있는 이한성의 선행을 좀 활용해 나갈 것 같아요. 한상진이 몰고 가고 한상진의 뒷자리를 동갑내기 친구인 정승이 막혀 나가거나 김재원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상진이 타이밍 잡고 이한성이 타이밍 잡고 한상진이 반바퀴 지점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7번보다는 동갑내기 친구죠. 정승과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뭐 전일 정승 득점만 높다 뿐이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승부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바닥 찍었었던 정승, 금일만큼은 한상진 뒷자리 막혀 나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힘 빠진 한상진 상대로 칩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한상진의 페달링이 상당히 무겁다는 점에서 6번과 1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재훈이 전일 외선 반격 나서봤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았었다는 점에서 6번과 7번의 전략적인 타협이죠. 6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타협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일하고 67입니다. 6일하고 67 경주권 쪽에 6번과 1번 쪽 우선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시는 전략. 6번과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한상진의 다리 상태가 상당히 무겁다. 이번 편성도 욕심 부리기 위해서 승부 타이밍 의도적으로 조절해 나간다면 한상진의 이한성의 선행을 김재원이 막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 정덕이가 자리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만 금일은 초반부터 좋은 자리 잡아 놓는다면 김재원의 뒷자리 물고 가서 쫓아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한상진 정승이 무너지게 된다면 전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열 바닥 찍었기 때문에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는 정덕이라는 점에서 7-4하고 7-2경주권, 7-4하고 7-2경주권은 공략해 볼 수 있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금일만큼은 한상진이 좀 정신 차리고 타이밍을 좀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강축은 아니기 때문에 6번과 1번 쪽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6번과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선발급 4경주 준결승전 1차전입니다. 이번 편성 이규봉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수에서 내는 강급자이긴 합니다만 이규봉의 연대가 선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선수들 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규봉 힘든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이규봉 차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득점은 높긴 합니다만 우수에서 끌려다니는 경주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칩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규봉 이번 편성은 득점 높다 뿐이지 힘든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박찬수하고 서한글이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거 미원 쪽에서 함께 훈련했다가 서한글은 파업 철회하면서 청주로 훈련지를 변경했었고 박찬수는 계속해서 미원팀에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한글 인터뷰 만나보면 파업이든 비파업이든 어느 정도 누구든 유리한 쪽에서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한글이 때려줄 가능성, 박찬수가 또 몰고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한글 활용해 나갈 박찬수의 직선 추입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준결승전 경주 같은 경우는 때려서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태걸 전일도 직선에서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좀 1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인 것 같아요. 직전 결승전에서도 오태걸의 선정 공략해드려서 18배 좋은 배도 안겨드렸었는데 전일도 2차권까지 진입했습니다. 금일도 박찬수 쫓아가게 된다면 1번과 5번 동반 입상으로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솔직히 전일 노성현 강급부 첫 출전이기 때문에 다소 좀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컨디션 몸 상태 나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외선 반격 나설 수 있는 노성현이기 때문에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1번하고 7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호하고 17경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 박찬수하고 서한글이
아무래도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고 경주를 풀어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홍건 전혀 깜짝 놀랐어요. 3단 넘어서면서 직선에서 추입 나왔는데 고개 들고 추입 나왔습니다. 금일도 또다시 김홍건이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간다면 김홍건 머리에 노성현과 전략적인 협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홍건 머리에 오태걸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85년 동갑내기 친구들이라는 점에서 김홍건을 복승의 중심으로만 노려봐도 이번 편성 배당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67하고 65입니다. 67하고 65 경주권까지 67하고 65 경주권까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준결승전이 두 경주다 보니까 1등부터 3등까지는 무난하게 준결승까지 갈 수 있습니다. 4차권 5경주하고 4경주 중에서 득점 높아 한 명만 올라가기 때문에 4착 접전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과 5번 쪽에 우선하시되 1번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홍건의 직선 추입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65하고 67이에요. 67하고 65는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준결승전 2차전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1등하고 3등은 무조건 올라가죠. 4차권 진입한 선수 4경주하고 비교해서 득점 높은 선수 한 명만 올라가기 때문에 4착 접점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김경환이 인정받을 수 있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성균과도 연합이 가능하죠. 손주영, 김득희와도 협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김경환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정석, 오성균하고 또 80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김경환 보면 기아 배수도 상당히 낮은데 후다닥이 좋은 것 같습니다. 회전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직선에서도 가벼운 기아 가지고 무거운 기아 상대로 직선에서 차 나가는 거 보니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환 인정하는 작전 인정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과연 민상호하고 김영석이 비파업 선수들인데 협공 펼쳐 나가면서 파업 선수들 5명을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경환이 손정활에 나가면서 승부타임 조절에 나간다면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정 마크도 가능하고 선행도 가능할 것 같아요. 4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 쪽에 4번과 3번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경환의 뒤는 초반부터 김득희가 밀착 막혀 나가면서 호미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경상권 협공이 가능한 선수들이라는 점 창원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대라고 볼 수 있죠. 초반부터 김득희가 또 4번 김경환을 물고 가게 된다면 자리 변동 크지 않을 것 같아요. 4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4-3하고 4-1입니다. 김경환 중심으로 4-3하고 4-1 경주권 4-3하고 4-1 경주권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에서 4-3, 4-1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죠. 김영석하고 민상호가 아무래도 연합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비파업이기 때문에 두 명의 선수가 비파업이죠. 민상호가 전일 직선에서 차가 나왔습니다. 김영석도 금일은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안 쓰면 민상호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대로 된 젖히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김영석이 3, 4권을 젖히죠. 민상호가 또다시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간다면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높을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래저래 경상권 뭉치면 오정석은 민상호 뒷자리 막혀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쫓아가서 분위기 파악해 나간다면은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도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번하고 5번 가능하죠. 2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이번 편성 김경환 후다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회전력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4-3과 4-1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